지금부터 2022년 스포츠업 데모데이 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뜻깊은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권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실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데모데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2 스포츠산업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창업 보육 지원을 받는 스포츠 창업 기업들 중 데모데이 예선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12개 기업이 창업 역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2 스포츠업 데모데이 결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6개 초기 기업의 IR 피칭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하실 창업기업 주식회사 기겐잡의 이주헌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강사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기겐잡 주식회사의 대표 이주헌이라고 합니다. 저는 8년차 스포츠 강사입니다. 제가 8년 동안 스포츠 강사로 활동을 하다 보니 스포츠 강사는 각 단계별로 각기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1, 2년 차 때는 흩어진 구인 정보로 인해서 일감 찾기에 문제가 발생했고요. 2에서 5년 차 때는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긴 하지만 많은 수의 거래처와 회원을 관리하는 일정 관리 및 수익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포츠 강사로 활동을 하다 보면 30대에 접어들게 되고 결혼, 그다음에 독립 등의 금융권을 사용해야 될 기회에 노출이 되는데요. 프리랜서 강사의 신용도 측정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금융권에서 소외되고 있는 문제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과연 이게 저만의 문제였을까요? 저희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30명의 프리랜서 강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한 결과 모두가 해당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사의 스케줄 정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 데이터와 위치 데이터를 통해서 강사의 수익 및 일정 관리 그리고 구인구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요. 수익 데이터를 통해서 금융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간표는 제가 스포츠 강사 활동을 했을 때 사용했던 시간표인데요. 스포츠 강사가 활동할 수 있는 곳은 정말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학교 등의 복지관 등의 공공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설업체까지 있죠. 근데 이 흩어진 공고 가운데서 내가 공고를 찾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시간표에 보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좀 비는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동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사는 항상 구인 공고를 찾고 나서 내가 이 공고를 앞뒤 수업 간에 연계를 할 수 있나를 고려를 한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매일매일 이런 작업이 20분 이상의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인 정보를 저희가 수집해서 제공을 하고 강사의 일정 데이터를 토대해서 해당 구인 정보를 수행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 다음에 이동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지 예측할 수 있는 일정 확인 기능을 개발했고 2021년 특허 등록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수익 데이터인데요. 강사의 스케줄 정보는 곧 수익입니다. 이전에 신용도 측정은 과거의 수익 데이터에 집중을 했다면 저희는 강사의 미래 수익까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종목별 구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사의 개인에 그치지 않고 이 강사의 시장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베타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베타 서비스에서 검증하고 싶은 가설은 단 한 개였습니다. 구인 공고를 저희가 수집해서 제공을 했을 때 프리랜서 강사분들이 정말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요. 현재 474명의 회원가입 수를 확보한 상태이고 불과 2주 만에 수익의 300만 원을 달성한 회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저희의 수익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로 이제 접어들 건데요. 저희는 베타 서비스를 런칭하는 가운데도 끊임없이 강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해왔습니다. 그 결과 기존 프리랜서 플랫폼에서는 과도한 수수료가 문제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매칭에만 집중한 결과 그 이후 수업이 언제 진행될지 어디서 진행이 될지를 확실하게 책임져주지 못하는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강사 예약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1차 버전을 2023년에 런칭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강사가 수업을 개설을 할 때 그 개인의 스케줄 데이터와 연동을 해서 일반인이 스포츠 강사의 비는 시간을 정확히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 예약 수업료의 1%를 수수료로 정산을 해서 저희는 과도한 수수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에서 5년 차일 때는 17만 명의 스포츠 강사를 유치를 해서 저희는 신용도구 측정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7에서 8년에는 스포츠 강사에서 벗어난 기거커 시장으로 진출해 시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개업한 지 5개월 만에 1,000만 원 매출을 달성을 하고 있고 예비 창업 패키지 최우수 선정으로 인해 내년 초기 창업 패키지를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분명히 실전 창업 교육 린 스타트업에 진출할 때까지 저는 혼자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저를 믿고 따라와준 팀원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고은민 개발자님의 참여로 저희는 SI팀을 구축할 예정이며 추가로 디자이너 및 개발자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발표 기업 주식회사 어센트 스포츠의 신하종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사위원분도 요즘 운동 많이 하시죠? 그렇다면 스포츠 영양 케어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생체 정보 기반 개인 맞춤형 스포츠 뉴트리션 케어를 하고 있는 어센트 스포츠 대표 신하종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년도 1월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저희는 크게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 스포츠 보충제 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예상 매출 20억을 바라보고 있고 저희 사업 현황은 현재 스포츠 보충제 개발 및 판매에 집중하고 있어서 프로그램 협약이 16개, 4만 명 이상의 누적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영양 코칭만 하더라도 52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무분별한 스포츠 보충제 시장에 고객의 니즈를 하기 위해서 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느낀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영양 케어가 되지 않는다면은 좋은 몸이 될 수가 없다. 실제로 운동하는 선수들은 영양 케어가 정말 중요한데 환경적으로 올바른 영양 케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스포츠 보충제 판매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잘 모른다가 82%,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들의 조사를 따르면은 이 네 가지 이유로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체 정보 기반 개인 맞춤형 스포츠 뉴트리션 케어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비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신체 정보 수집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스포츠 보충제가 제공이 되고, 세 번째는 생체 정보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스포츠 영양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신체 정보 수집은 크게 운동 목표, 기본 체성분, 활동량 등 영양 성분을 결정짓는 144가지 서베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국가대표 스포츠 영양 교수님과 함께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맞춤형 보충제로서 약사 및 13가지 조합의 제품을 통해서 64가지 조합 개인 맞춤형 스포츠 보충제 패키징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편하고 편리하게 섭취 가능하게 저희가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희는 DTC 생체 진단 키트를 통해서 30가지 DNA 유전자를 통해 생체 정보 데이터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인 기반을 통해서 스포츠 영양 컨설턴트가 스포츠 보충제 섭취 가이드를 제공하고 스포츠 영양 케어를 하고 추후 저희가 DB 축적을 통해서 질 높은 서비스로 새로운 제품을 또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많은 테스트를 많이 거쳤습니다. 실제로 롯데자이언츠 이태훈 선수는 좋은 운동을 하더라도 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영양소에서 안 좋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시작으로 선수한테 스포츠 보충제 가이드 그리고 스포츠 컨설팅을 진행을 했을 때 보시다시피 몸 상태가 좋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저희 기존의 네트워킹 오프라인을 통해서 테스트 결과 고객의 니즈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충제 시장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19년, 20년만 보더라도 120% 상승한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25년에는 세계 단백질 식품 시장 규모가 32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21년 3개국 매출 현황
3개국 국내, 일본, 영국 매출이 많이 어마어마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숫자 어떤 걸 의미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보충제 종류의 숫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 보충제의 숫자를 제대로 알고 구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러한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갖춰져 있는 프로구단 계약 및 협업을 통해서 첫 번째 프로구단의 시장에서 1인자가 되는 것을 첫 번째 스텝으로 잡고 아시다시피 생활 스포츠 시장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두 번째 스텝으로 목표를 바라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보충제와 틀리듯이 생체 정보, 그다음에 개인 맞춤 보충제를 제공하고 스포츠 역량 컨설팅을 한다는 점에서 경쟁 우위에서 저희는 한 발짝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B2C, 생활 스포츠 시장, 그리고 B2B, 프로구단 및 엘리트 유소년 시장으로 해서 베이지, 프리미엄 커리어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올해 하반기를 서비스 출시 11월을 출시를 할 건데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B2B, B2C 그리고 동남아시아 진입을 통해서 대비 축적을 통해서 웨어러블 기기 개발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 영미권 진입을 통해서 IPO 주식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DB 축적이 많이 되면 될수록 고객한테 디테일하게 제품을 배송이 되고 스포츠 역량 케어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기 대미주님도 계시지만 운동 관련된 플랫폼 많으시죠. 저희가 이러한 데이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저희는 빅데이터 기반 기술 고도화 진행까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센트 스포츠는 투자 유치부터 시작해서 정부 지원 사업, 스타트업 인정까지 해서 한 단계씩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강인 선수, 그다음에 유이식 국가대표팀도 사먹고 있고, 그다음에 첼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도 계약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의 네트워킹과 인터넷에 저희 스포츠 보충제 얼티밋 포텐셜을 검색만 하더라도 이미 인정받고 시장에서 검증을 하는 단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센트 스포츠는 매출이 크게 트레이닝, 스포츠 보충제 판매로서 스포츠 보충제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프로구단 매출이 증가함으로써 본 서비스가 출시됐을 때는 그 이상으로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금 운영 계획은 저희가 올해 서비스에 출시하는 걸 집중을 목표로 했고 내년에 저희가 시리즈 A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 스포츠 역량 쪽이다 보니까 이 역량 부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채용 그 부분에 집중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3교 등록을 마쳤고 저희가 전체 서베이 관련해서 프로세스 개발, 그다음에 전체 프로세스 개발, 그다음에 스포츠 역량 컨설팅 매뉴얼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희는 DB 축적을 통해서 AI 머신러닝 역량 컨설팅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우리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저희는 안 되는 걸 해내고 있는 팀원입니다. 저는 스포츠 산업 경력 15년, 그리고 CSO 방조우님은 해외 기술 영업 경력 15년, 그리고 CFO 신민영님은 시드 투자 유치 30억, 그리고 CTO 박찬호님은 개발 경력 10년, 그리고 약사 경력 29년 나병길 약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문위원은 김재원 교수님 이제 역량학 관련된 교수님과 함께 각 프로구단 종목별 10년 이상의 헤드 코치님과 함께하고 있고 협력사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는 좀 단단하고 든든한 팀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 저희의 등대 역할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드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발표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 기업 와프의 안효정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프 대표 안유정입니다. 매년 새해 다짐 1위는 건강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접근하기란 어렵습니다. 8만 원의 비싼 비용을 내고도 도대체 이 운동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서비스가 나에게 잘 맞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헬스장에 가시면 이런 체성분 측정을 하실 겁니다.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A군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고 운동도 꾸준히 합니다. 그리고 B군은 운동도 전혀 하지 않고 야식과 폭식을 즐겨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모 상자를 주목해 주시면 이 두 사람의 체성분 측정 결과는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지방하고 그리고 근육을 양을 아는 것만으로는 건강과 운동의 상관관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정시 심박수입니다. 이렇게 안정시 심박수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건강 지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박수를 운동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산책을 걸어서 2시간 동안 하는 A와 그리고 84%의 강도로 빠르게 30분 동안 운동하는 B, 이 두 사람의 운동 효과는 누가 더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B인데요. 운동 후에도 계속해서 체지방이 연소되기 때문에 심박 트레이닝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애프터 번 효과라고 합니다. 고강도 운동을 하고 빠르게 짧은 휴식 시간을 갖게 되면 과학적으로 운동 후에도 지속적으로 체지방을 감소하고 운동 효과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트니스 솔루션을 통한 와플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상단에 심박 데이터를 표현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상단에는 심박 %를 표현하고 하단에는 심박수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컬러로 표현하여 바로 직관적으로 내가 얼마나 운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희는 심박 %를 계산할 때 나의 나이와 안정시 심박수를 대입하기 때문에 나의 60%와 그리고 다른 사람의 60%는 다릅니다. 실제 현장에서 운동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요. 저희 운동할 때는 열심히 하세요, 조금만 더 하세요 라는 말 대신 70%로 해보세요, 80%로 해보세요 라는 정확한 운동 코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와프는 2개의 앱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회원이 운동 예약을 하고 운동센터에 오면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그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한 데이터는 중앙 컨트롤 앱으로 연동되어 그것을 스크린으로 보여주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큰 장점은 운동이 끝나고 나서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운동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개별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DB를 쌓아가면 나중에는 오렌지 존에서 일주일에 30분 동안 운동하면 3개월 후에 3kg를 감량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정확한 운동 결과값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와프는 이렇게 측정 가능하며 효율적인 팀 트레이닝을 지향합니다. 와프의 고객은 회당 8만 원의 비용이 아니라 2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20분의 본 운동으로 또 3시간의 운동 효과를,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운동 효과와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영적인 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와프에서 150개의 운동 프로그램으로 조합하여 10,000개의 운동 데일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며 그것으로 운동 코치를 교육한 결과 비전공 대학생을 2주 만에 운동 코치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인력 기반 서비스를 데이터를 통해 혁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케팅에 적용하면서 고객의 만족 그리고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와프는 지난 7월 3주 동안 헬스장의 GX룸을 빌려서 MVP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고객의 니즈를 확인하고 저희 지금 현재는 합정에 센터를 올해 오픈했습니다. 피트니스 시장이 1조 가치로 인정받고 그리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은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와프는 이런 신체 데이터와 온 오프라인 시스템을 결합하여 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합니다. 2022년에 1개 지점을 설립하였고 그리고 2023년에 마포구에 5개 지점 그리고 이런 직영점과 가맹점을 확장하여 2027년에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마포구의 작은 4.5억의 시장으로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피트니스 시장 200조의 시장에 진입하려고 합니다. 와프의 사업 영역은 단지 오프라인 운동센터 수익뿐만이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큰 가맹사업, 그리고 굿즈와 커머스 판매 수익, 앱을 통한 광고 수익까지 비즈니스 모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프는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2개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그리고 상표 또한 출원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 팀원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13년 동안 운동 강사를 했고 호주의 세계 지점 운동센터를 창업한 후 한국에 돌아와 12년 차 개발자인 개발 이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2명의 팀원과 함께 와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 4명으로 서비스의 기획과 개발 그리고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원팀입니다. 스타벅스는 고객의 경험을 혁신하기 위해 사이렌 오더와 드라이브 스루의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와프는 신박 데이터를 통해 고객 경험을 혁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네 번째 발표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표 기업 피지크의 서대용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패션 쇼핑 플랫폼 피지크 서대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하시는 분이 3,4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2종목 이상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무려 또 8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스포츠의 특성상 운동을 할 때 이 스포츠웨어를 꼭 입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그걸 증명하듯이 이 스포츠웨어 시장 규모는 무려 7조 원 규모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매년 꾸준하게 7%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모든 패션 품목 중에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운동, 애슬레틱과 여가의 합성어인 이 애슬레저라는 트렌드로 일상생활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고요. 이제 레깅스는 애슬레저를 대표하는 아이템이 이 레깅스는 여성들의 일상복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쇼핑 앱들은 한 개의 카테고리로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입점해 주신 대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스포츠웨어와 기성복의 차이는 분명한데 전문몰이 없어서 기성복 몰입몰에 입점을 하고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캐주얼 의류 시장 규모는 15조 원 규모인데 관련 패션 앱만 100개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스포츠웨어는 7조 규모의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전문몰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21년도에 베타 서비스를 출시 이후에 가입자 1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무려 87%가 이러한 전문몰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2월에 저희 피지크라는 이 스포츠웨어 쇼핑 플랫폼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주된 초기 고객 세그먼트는 800만 명, 2종목 이상 운동을 하는 800만 명 중에 패션의 이용자 150만 명, 즉 3천억 규모의 시장을 저희는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 타겟이 MZ세대들을 저희가 타겟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좋아하는 쇼폼 컨텐츠를 활용해서 초기에 저희 SNS 팔로워 30만 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재 앱 다운로드 수는 3만 명 이상 달성을 했고요. 저희 입점사와 함께 여러 가지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2월부터 현재까지 달성한 저희 앱 다운로드 수치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입점한 브랜드는 무려 130개 업체가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저희가 스포츠 센터와 협업을 진행 중이고요. 강서 지역에 6개 이제 스포츠 센터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앱 다운로드 수는 3만 명 이상을 달성을 했고요. MAU는 13,000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전환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 업계에서는 플랫폼 평균적으로 1.5%지만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는 4%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플랫폼과 차별화될 수 있는 이유는 에이블리나 무신사, 퀴닛, 지그재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여러 가지 앱을 깔아놓고 이동하면서 쇼핑을 하는 라이트 유저의 성향이 강하지만 스포츠웨어는 유일한 저희 피지크밖에 없기 때문에 헤비 유저 성향으로 저희 쇼핑몰을 이용할 것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10대에서 20대, 20대부터 30대, 30대부터 40대 타겟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스포츠에 관심 있는 10대부터 50대까지 전 연령 타겟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마케팅이 굉장히 수월한데요. 이 오프라인에서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요가, 필라테스, GX 센터와 협업을 해서 저희가 오프라인 마케팅을 좀 더 이제 낮은 가격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GS 카테고리만 있는데 이제 야외 스포츠인 골프, 테니스, 러닝, 사이클, 등산 등 카테고리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로드맵 전략으로 저희 피지크 크루를 만들었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저희 강서 지역에 현재 140명 정도 저희 크루 인원이 있고요. 지금 러닝 크루로서 저희가 지역 공동체를 활용해서 이 커뮤니티를 좀 활성화시켜서 브랜딩 및 저희 헤비 유저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지금은 러닝 크루로 시작했지만 이제 등산, 테니스, 골프 등등 다양한 크루들을 만들어서 저희만의 팬층을 확보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도화 작업을 완료를 했는데요. 이제 짧은 영상을 보면서 이 스포츠의 특성상 기능성이랑 이제 질감 등을 좀 보는 거를 유저분들이 많이 선호를 해서 지금 영상 서비스를 고도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명 브랜드 룰루레몬 이외에도 짐샥, 알로, VQ 등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병행 수입 업체들과도 계약을 맺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는 올해까지 2억 원 정도 거래액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100억 정도 거래액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들은 저희가 전부 다 중국에서 이제 대학교 생활과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사도 전부 다 중국에서 다녔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김영훈 CMO, 김태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피지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내 스포츠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순서는 5번째 발표 기업인 피트네비의 임대현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동 해결을 안내하는 피트니스 내비게이션 피트네비의 임대현입니다. 국내 PT 시장 규모는 1조 원,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이용자 수는 414만 명. 그리고 이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약 21.6%나 성장한 수치인데요. 이러한 놀라운 수치와 함께 또 다른 놀라운 수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바로 피트니스 시장은 4년 연속으로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구체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현재 국내에서는 트레이너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은 취득하기 너무나도 쉽고 우후죽순 남발하는 사기관의 자격증들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센터 입장에서는 트레이너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전문성이 부족한 트레이너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센터와 트레이너를 믿고 PT에 등록한 회원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프로그램으로 부상, 정체, 피로 누적 등 수많은 부작용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운동 케어 그리고 확실한 운동에 대한 수요는 확실하게 있지만 이를 시장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에 저희는 사용자의 다양한 개인 특성과 실시간 운동 피드백을 입력받아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피트네비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저희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동을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주기화 프로그램 그리고 운동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시켰는데요. 주기화란 현재 국가대표 및 국제 엘리트 스포츠 트레이닝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운동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운동을 위해서 몸이 매일 똑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적응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운동 부하에 변화를 주어서 효율적인 운동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지속되는 운동 부하의 변화가 피로 누적과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컨디션까지 반영하여서 다치지 않게 최고의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좋은 주기화를 왜 시장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네, 이를 위해서는 관련 학문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트레이너가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운동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며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런 운동 프로그램을 운동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 제공하기 위해 저희 피트네비에서는 세계 운동학 논문 대회 금상 출신의 자사 연구진 그리고 국내 유일한 IOC 운동과학 연구센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팀원으로 있는 국가대표 피트니스 선수, 재활 박사, 또 선수 트레이너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특허 출원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네, 서비스를 시작하며 사용자의 간단한 그리고 개인 특성을 입력받고요. 또 이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그 후에 제공한 후
그리고 운동을 하며 사용자가 매 세트를 완료할 때마다 실시간 피드백을 간단하게 반영하여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에는 체계적인 레포트와 운동 상담을 통해서 확실한 사후 관리까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피트네비는 현재 웨이트 트레이닝 앱 시장에서 크게는 이 두 가지 경쟁자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먼저 한 4년 정도 4년 출시한 지 한 4년 정도 된 플랜핏과 범핏이라는 업체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트네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는 범핏의 경우에서는 해외 유명 프로그램 두세 가지를 그대로 가져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맞춤화가 된다고 말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개인 맞춤화를 한다고 하는 플랜핏의 경우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기보다는 매일매일 운동 종목만 다르게 운동 루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운동 효과에서 운동 종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운동 부하의 구성 요소인 운동 무게, 횟수, 세트 수, 휴식 시간 등의 요소는 확실하게 근거를 갖추지 않고 매번 동일하게 제공을 한다는 말입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서비스도 현재 실시간으로 유저에 맞게 최적화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컨디션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운동 종목 수의 경우에서 피트네비 같은 경우는 매 운동을 추가할 때마다 연구와 가설 검증을 확실하게 하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종목 수가 조금 부족하지만 이를 위해서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최대한 많이 받으며 필요한 운동 종목들을 빠르게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피트네비가 타겟을 하는 시장입니다. 먼저 피트니스 센터 이용자 수 414만 명의 일반인 B2C 시장입니다. 네, 해당 시장에서는 저희가 올해 그리고 유저 수 1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후에는 프리미엄 모델을 통해서 기본적인 서비스는 무료로 그리고 그 외에 프리미엄 서비스는 유료로 부분 유료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국군장병 시장입니다. 국군장병 시장에서 저희는 국방부의 협약을 맞춰서 병 자기개발 비용 사용업체로 등재가 되었는데요. 해당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 후 병 자기개발 비용 12만 원을 사용해서 저희 피트네비 서비스를 사실상 무료로 국군 장병들이 사용하게 도울 예정입니다. 저희는 현재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내 유일한 IOC 운동과학 리서치 센터인 연세대학교 융합스포츠선도연구소와 협력 R&D를 진행하고 있으며 R&D를 진행한 프로그램은 유저에게 제공하기 전에 저희 협약센터 7개소에서 확실하게 A/B 테스트를 진행하고 가설 검증을 하고 있으며 또 국방부와는 이미 협약이 완료되어서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국군 장병들에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안정이 되면은 방문 수업을 진행하며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인플루언서들과 확실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출시 후 딱 한 가지 마케팅만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조회수 100만 회 그리고 유저 수 지금 이제 약 9천 명 정도가 유입이 된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2023년에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플랜을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실력은 조금 경험은 조금 그리고 경력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열정과 그리고 최고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팀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팀워크로 함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 운동이 취미를 넘어서 일상이 되는 세상으로 길을 안내하기 원하는 피트니스 내비게이션 피트네비의 임대현이었습니다. 네, 이제 초기 기업의 마지막 발표팀만에 남겨두고 있는데요. 6번째 발표 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피딱의 박인산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피딱 한몸 건강하게 피딱의 박인산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고 갑자기 자세를 조금 고쳐 앉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나도 거북목인가 싶어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테스트를 조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모두 턱을 돌려서 쇄골에 닿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만약 턱이 닿지 않거나 내가 어깨를 올려서 강제로 닿게 하거나 하는 등의 보상작용이 일어날 경우 이미 거북목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거북목과 허리 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고 이들이 가장
원인으로 뽑았던 것은 바로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파도 일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생산성이 많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프리젠티즘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개인의 건강의 악화가 조직과 사회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안 좋은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를 해결할 수단은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딱은 기능평가를 통한 근골격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저희 서비스의 반을 경험을 해보셨는데요. 저희 서비스의 핵심은 바로 알면 고치고 싶다라는 감정이 든다는 겁니다. 움직임과 보상작용 패턴, 그리고 의사의 자문을 만든 근골격계의 문제 예방, 그리고 개선 솔루션으로 저희 피딱터가 직접 여러분께 찾아가서 제공하는 기능평가를 제공을 하고, 그 기능평가를 바탕으로 예방 및 개선이 가능한 리포트를 먼저 작성을 해드린 다음에 그 리포트에 맞추어서 나에게 필요한 운동만을 꼭꼭 담아서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매주 갱신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혼자 하기 굉장히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관리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때문에 알림과 상담 같은 관리 서비스를 저희는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에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또 다시 관리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던 그런 악순환을 저희를 이용해서 성공적인 관리와 예방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피딱은 사실 개개인 B2C로 먼저 서비스를 해보았던 경험이 있으나 더 좋은 효과, 그리고 더 많은 분과 만나보기 위해서 B2B 서비스로 현재 전환을 하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근골격계 문제 예방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을 때 기업체의 업무 생산성의 증가가 확실히 늘어났고, 그리고 그 직원분들이 통증이 감소함으로써 내가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트렌드는 ESG 경영입니다. 건강 친화 기업 인증 제도, 그리고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등 다양한 제도가 국내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고, 피딱은 이 모든 프로그램, 이 모든 제도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피딱은 B2B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B2B의 정의를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보다는 비즈니스 투 브로드, 조금 더 넓게 정의를 하여서 스포츠팀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가 필요한 단체들의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초기 저희 서비스를 도입할 때 너무 부담이 되실까 봐 다양한 서비스 결제 방식을 차용하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피딱은 B2B 서비스를 시작으로 하여 B2C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초기에 증거 기반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B2B 서비스로 확보를 하고 2024년도쯤에 이 모든 맨파워를 바탕으로 했던 서비스들을 자동화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더 많은 여러분들께 간결하고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저희는 서비스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피딱은 기능평가를 통한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라는 장점을 가지고, 특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으로는 의사, 물리치료사, 건강운동관리사, 몸에 대한 전문가들이 신체에 대한 새로운 지표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들을 가지고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금융, 보험, 그다음에 건강검진까지 그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는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을 분석한 근거는 법정의 복지 비용 21만 9천 원에 저희를 실제로 이용하실 것 같은 고객님들, 운동과 문화에 대한 니즈가 있는 고객님들을 추산하여 나타내었고요. 아주 소중하고 작지만 소중한 매출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는 5월 법인을 설립하여 이제 앞으로 B2B 서비스, B2C 서비스, 그리고 커머스와 디지털 테라피틱스까지 점차 빠르고 크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건강이라는 소중한 가치관으로 똘똘 뭉친 저희 팀원들은 트레이너 생활을 단연간 해왔던 저 대표자 포함하여 병원에서 운동 전문가로 활동하였던 운동 팀원들, 그 다음에 개발자, 그리고 개발사와 함께 다수의 의사분들, 그리고 건강운동관리사와 대표 트레이너 센터, 그리고 대학들과 함께 현재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내가 아프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알려준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피딱할 땐 피딱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스포츠 창업 중기 기업 6개 팀의 IR 피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순서로 주식회사 오렌지 풋볼 네트워크 윤현중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렌지 풋볼 네트워크 윤현중입니다.
네,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글로벌 스포츠 업계에서 교육 콘텐츠로 시작해서 글로벌 스포츠 미디어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씩 떠올려 보셨을 질문인데요. 네, 이 호날두, 메시 이런 세계적인 스타가 과연 한국에서 축구를 쭉 배웠다면 오늘날의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텐데요. 아마도 어려웠을 거고요. 그 이유는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스포츠 교육 현장에서는 낡은 방식, 잘못된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쪽 업계를 잘 들여다보면 그 종목을 정말 잘하기 위한 지식과 노하우는 지리적으로 해당 분야 강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축구로 치면 유럽일 거고요. 이런 유럽의 지식과 노하우들이 다른 대륙으로, 다른 변방국으로 제대로 규모 있게 전파되었던 적은 아쉽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가 이제는 콘텐츠와 IT를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세계적인 수준의 노하우에 접근할 수 있는 글로벌 스포츠 교육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 공도 들이고 시간도 들여서 이제는 정말 맨유, 맨시티, 사우스햄튼, 발렌시아, 스포르팅 이런 굵직한 유럽의 명문 구단 코치분들과 계약을 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제작한 저희의 고품질 콘텐츠를 유튜브나 다른 SNS가 아닌 저희 앱에 업로드해서 저희 서비스 목적에 맞게 최적화해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들어가는 시장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인 축구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축구를 진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과 취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나눠서 진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저희의 초기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브레이크다운이 쭉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재미있는 게 많으면 100만 단위 혹은 몇십만 단위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가까운 일본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데 한국은 특이하게 2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는 시장이 한국 분들한테는 조금 낯설 수도 있는 시장이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한국에서는 엘리트 스포츠 중심이고 스포츠 저변이 넓지 않다라는 말들 아마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 이제 고객을 세 세그먼트로 나눴을 때 첫 번째는 진로를 목적으로 하고 또 프로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로를 목적으로 하지만 프로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고요. 첫 번째는 한국에서 그냥 유소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냥 일반 그냥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스튜던트 애슬릿이라는 타겟이 한국에는 없는 시스템인데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는 다 들어가 있고요. 대부분은 물론 프로가 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인 진로는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법, 마케팅, 경영 이런 다른 전공을 선택해서 사회에 나가는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프로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정말 옆에 있는 선수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해야 주전이라도 뛰고 좋은 학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매일같이 아카데미에 가서 땀 흘리고 운동을 하고 주말이면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이고요. 그런 선수들이 연 교육비 500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치열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크고 뜨거운 시장에서 수많은 사업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 하반기에 서비스 런칭하고 쭉 성장해가는 모습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숫자들 중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저희 학생 선수 비율이 90%가 넘었고요. 그리고 유저 접속 국가 수가 저희가 미국을 초기에 페르소나로 잡고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영어 쓰는 국가에서는 다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확장을 해갈 때 국가 단위로 로컬라이제이션을 해갈 필요 없이 그냥 언어권 단위로 크게 확장을 해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헤비 유저들의 10주차 리텐션이 2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그냥 흥미로운 서비스구나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타겟으로 잡고 있는 선수들,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센세이셔널한 서비스이고요. 저희 앱스토어의 좋은 평점 받고 있고 세계 여러 국가에서 자발적인 리뷰들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10주차 리텐션 플랫폼 만들어지는 그래프이고요. 저희 수익 모델은 유료 콘텐츠 모델입니다. 월 10,000원, 연 1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저희 모든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앱 내에서는 무료 영상, 유료 영상이 함께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료 전환율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저희 커머스로도 확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종목 확장도 가능하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텐데 미디어로의 확장도 가능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알레라는 축구 콘텐츠 회사를 한 3년 넘게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정말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회사를 매각하고 이 오렌지볼 서비스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팀원분들, 업계에서 잘하시는 분들 모셔와서 사실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서비스였는데 나름 지금은 잘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가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저희 서비스를 과연 유저들이 좋아하는가, 정말 잘 쓰는가를 검증을 해왔고 이번 펀딩 이후에 정말 우리 서비스에 결제하는가 저희가 확신하고 있는 부분인 이 결제까지 저희가 검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 15억 목표 펀딩 금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미래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 사실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고 있고 점점 뭐 영상, 테크 기반으로 점점 더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스포츠 분야에는 아직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보는 미래는 당연히 스포츠 분야에도 온라인 교육이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많고 앞으로 충분히 더 커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때가 됐을 때 저희가 시장에서 가장 잘하는 플레이어 혹은 뭐 그 안에서 메인 플레이어가 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좋은 인연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 기업 주식회사 옴니아트의 이성동 대표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온디밴드 라이선스 커머스 플랫폼 월킹 캔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옴니아트 대표 이성동입니다. 네, 현재 그 비주얼 IP 시장은 현실과 가상 비즈니스 모두에서 엄청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과거에 그 음원들을 몰래 다운받던 그런 2000년대 시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현재는 비주얼 IP들을 일반적으로 구글 링을 해서 다운받거나 해서 온디맨드 업체에 맡겨서 그런 IP들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때문에 저희 회사는 이런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IP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히 2018년 기준으로 글로벌 라이선스 시장은 180조 규모인데요. 그중에 약 40%가 패션 잡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이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5.6%씩 라이선스 브랜드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매우 글로벌한 시장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IP를 운영하는 브랜드와 그리고 IP 홀더 그리고 엔드 유저들이 각자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상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비즈니스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IP 소유자들은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수익 창출을 원하고요. 브랜드들은 본인이 내는 IP 가격이 합당한 것인지 적당한 것인지를 데이터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인 시장이고요. 엔드 유저들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IP를 좋아하는 브랜드 혹은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의류에 부착시켜서 또 커스텀을 하고 싶어하는 니즈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은 IP 소유자들, IP 홀더들이 저희 플랫폼에 IP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을 보호해드리고요. 그리고 브랜드들이 이제 입점을 하고 특히 스포츠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저가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이 많기 때문에 프린팅이 많이 활용되는 옷들이 입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제품과 IP를 결합한 상품들을 구매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저작권 보호하에 예술 작품부터 캐릭터, 연예인 IP까지 다양한 라이선스들을 개인 간의 거래로 과거에는 폐쇄적인 B2B 거래였다면 B2C, C2C로 확장하여 거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의 구조는 비주얼 IP를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저희가 이번 팁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인기가 있는 위치로 가게 되고요. 고객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부 커스텀을 한 뒤에 결제 후 온디맨드 제조 시스템을 거쳐서 배송받게 됩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비주얼 IP들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중에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이터를 발굴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월킹 캠퍼스가 소유하고 유통시키고 있는 IP들인데요.
글로벌 캐릭터 IP부터 이렇게 연예인 IP들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IP를 소싱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글로벌 캐릭터 같은 경우는 현재 만나서 유통을 함에 있어가지고 가격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걸 한 번에 소싱을 받아오면서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소싱을 받아왔고요. 특히 YG나 하이브 같은 엔터테인먼트사에서도 이런 저작권이 보호되면서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 스타들의 IP들이 그 블랙마켓이라고 해서 마구 이렇게 팬들이 프린팅을 하는 시장들이 있는데 그 시장을 저희 프로세스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예술 베이스로 회사가 운영되었다 보니까 소울옥션과도 이번에 API 연동을 통해서 작가들 소싱 받기로 했고요.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가다 보니까 이수그룹이나 나이키나 SRT 그리고 소셜벤처닷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온 진로의 어떠한 IP까지 함께 하는 그룹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기존 B2B 거래에 국한되었던 비주얼 IP들을 개인 간의 거래로 이끌어내면서 소비 가치 사슬을 혁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IP들을 소싱하고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유는요. 먼저 제가 그 서울 패션 위크라고 한국에 있는 디자이너들 30여 명만 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행사에 12번째 연속 참가를 하고 있고요. 또 뉴욕 패션 위크나 파리 패션 위크가 한국의 세 개의 브랜드만 선정해서 보내주는 약간 좀 국가대표 같은 행사에 저희가 이제 계속 3회 연속, 4회 연속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패션 위크를 통해서 IP 소싱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셀럽 IP들 그리고 글로벌 캐릭터 IP들이 패션 위크를 세워주는 조건으로 저희와 많이 계약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제이콥이라고 국내 가먼트 프린팅 1위 회사의 회사와 MOU를 맺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하는 어떤 의류들에 대한 프린팅, 가먼트 프린팅들을 모두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파이특허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저희의 저작권 보호 및 1차 법정 대응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IP 판매액의 약 70%를 저희가 수익으로 창출하고요. 그리고 제품의 경우는 30%를 수수료로 받아오는 구조고요. 고객 같은 경우는 이렇게 IP와 제품이 결합된 상품의 가격을 지불하고 혹은 B2B 같은 경우는 저희 플랫폼의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SRT의 스머프 계약을 이끌어낸 것처럼 이렇게 B2B 거래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현재까지 제품으로 봤을 때는 저희 자사 브랜드 제품에 IP가 결합된 경우와 결합되지 않은 경우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퓨마 같이 타사 브랜드의 IP가 결합된 경우와 결합되지 않은 경우 총 4가지 형태로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요. 현재 라운드에서는 저희가 저희 제품의 시각 IP를 결합한 상품들의 이익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쪽을 좀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에 프리A 단계를 마무리하고 기술 개발 과정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IP 보호를 위해서 폐쇄적으로 솔루션을 플랫폼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를 유튜브처럼 오픈 플랫폼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개발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회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제품의 판매에서 유통을 했을 결과가 현재 이제 5월부터 매출 향상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저희 플랫폼에서 얼리 어답터들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검증이 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의 성장 전략은 현재 단계에선 유명한 IP들 먼저 입점을 많이 시키고 있고 또 유명한 브랜드들을 많이 입점을 시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유저들의 어떠한 데이터 확보 및 유저의 UX, UI 테스트를 위해서 전략을 택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리즈 A 이후부터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부분들은 저희 얽힌 캔버스 생태계 내에서 창작자와 제조사, 유통사, 그리고 소비자 간의 어떤 수익 배분 구조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음원 쪽은 이렇게 유통 배분 구조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데 시각 IP 쪽은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장을 저희가 먼저 선점해서 추 IP의 유통 분배의 핵심 사업자로 성장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회사가 어떻게 스케일업을 하겠느냐라고 보셨을 때 IP가 가장 극적으로 성장하는 분야가 패션 분야입니다.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디스커버리, 까셀바작과 같은 메가 라이선스 브랜드들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최종적인 스케일업의 방향성인데요. 그 이유는 패션 쪽에 상장사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라이선스 브랜드로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고객 반응 중심의 가치 평가 모델과 그리고
IP의 B2B 거래를 할 때 시세를 제공하고 그를 또 차트화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IP 브랜드 카테고리를 확장하는 것까지 목표를 하고 있고요. 조금 재밌는 거는 저기 해외 이제 VC 분들과 뭐 소통을 할 때 까셀바작이 파리에서는 이렇게 유명한 아티스트가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서 까셀바작이 이렇게 잘 되는 걸 보고 좀 놀랍다. 한국 시장이 어떻길래 이렇게 라이선스 브랜드가 잘 되냐라는 질문도 역으로 받고 있고요. 저희의 어떠한 그 성장 모델은 자연적으로 오가닉한 그로스가 성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나무일삼 작가라고 아티스트 중에서 그냥 평균적인 인지도의 작가가 있는데 저희 얽힌 캠퍼스에서 갑자기 커스텀과 제품 판매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분의 IP를 아예 장기 계약을 하고 저희 얽힌에 붙여서 이제 이런 에이랜드나 무인사나 더블 컨셉이나 신세계, 더현대 같은데 유통을 팍 풀었을 때 매출이 이렇게 급 성장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이러한 성공 사례들 때문에 그들의 작가분들의 유입, 그리고 연예인 굿즈가 블랙마켓이 아니고 인증된 커스텀 제품이다라는 것들이 또 팬들한테 알려지면서 저희 쪽에 좀 유입을 시키고 있고요. 이런 IP 판매자와 IP 구매자, IP 소유자들 간에 계속해서 거래를 일으켜내면서 저희는 IP별로 커뮤니티 조성과 동시에 IP 데이터를 뽑아서 IP 유통 및 브랜드 다각화에 좀 집중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 회사의 포지션인데요. 미국의 챔피언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챔피언 팀웨어라는 따로 또 그쪽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챔피언 팀웨어는 미국이 워낙 이제 스포츠나 그 응원하는 문화라던가 혹은 저희 유니폼 문화들이 워낙 발전이 잘 돼 있어서 과거의 방식이지만 조금 불편하지만 컷을 모두 가능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UX UI를 저희가 더 개선하고 더 많은 IP를 가져온다면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시리즈 A 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고, 네, 저희 팀은 패션과 IP 그리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개발팀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네, 저희 회사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원래는 버려지는 회화 작품들을 업사이클링하면서 작가들과 성장을 같이 했었고요. 근데 저희가 버려지는 캔버스를 수거하고 새 캔버스를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수익을 많이 드릴 수가 없어서 그들의 IP를 활용한 제품들을 만들어 가면서 처음으로 이제 IP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만 IP를 사용한다고 해서 작가들한테 많은 로열티를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각 IP들을 오픈 소스화하면서 플랫폼화하는 모델을 확장하면서 회사가 이제 법인화되고 투자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발표 기업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움직임 플러스의 김승회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움직임 플러스 대표를 맡고 있는 김승회입니다. 저희 움직임 플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움직임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로보틱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한국인의 신체 조건과 생활 습관에 맞는 근력 데이터 표준을 수립을 하고 이걸 통해서 데이터 마켓까지 좀 형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데이터가 기반이 된 어떤 차별화된 운동 콘텐츠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현재 이 피트니스 산업에서 좀 새로운 BM을 제시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사실 앞선 발표자분들께서 국내 피트니스 산업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뭐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국내 피트니스 산업이 많이 타격을 입기도 했는데요. 코로나 기간에도 사실은 피트니스 클럽은 또 증가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난 지금 과연 우리나라 피트니스 산업이 그럼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있느냐라고 놓고 보면 그렇게 미래는 밝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국내 피트니스 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는 어떻게 보면 피트니스 산업은 사실은 시설 투자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캐펙스라든지 아니면 유지 보수에 필요한 오펙스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화 포인트를 가질 수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체들이 가격 경쟁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 대형 피트니스 업체들이 기존의 회원권 가격이 월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수준이었던 거를 그 절반 가격으로 후려치면서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을 촉발을 시켰고, 그로 인해서 상당수의 피트니스 업장들이 뭐 파산을 하게 됐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안에서 근무를 하던 트레이너분들의 고용까지 되게 불안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결국은 차별화 포인트가 없는 피트니스 산업에는 별 미래가 없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피트니스 산업을 좀 바꿀 근본적인 그 요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그 피트니스 클럽에 가든지 아니면 뭐 PT 샵을 가든지 필라테스를 가든지 여기에 갔을 때는 어떤 뚜렷한 목적성을 가진 고객층을 계속 유입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 뭐 어떤 운동이 필요하니까 가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겠죠. 뭐 나는 지금 골프를 하고 있는데 이 골프를 위해서 간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어깨에 통증이 있는데 이 통증을 교정하기 위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거북목이 있는데 이 거북목을 교정한다든지, 이렇게 뚜렷한 목적성이 있는 고객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충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운동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높은 객단가도 기꺼이 지불하는 그런 소비 특성을 보여준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된 콘텐츠를 어떻게 그럼 제공을 할 것이냐, 결국은 뭐 앞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데이터에 의해서 발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에 의한 그 운동 콘텐츠는 사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좀 적용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의 근력 데이터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ACSM 기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의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조건에 맞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측정한 근력 데이터를 그 성별, 나이, 그리고 어떤 그 신체 특성, 이런 습관들만 가지고 비교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전동부하식 근력운동기구, 즉 디지털이 기반이 된 디지털 피트니스 장비를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개발된 장비를 저희가 직접 매장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이 장비를 실제 고객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그 장비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근력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 수집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차별화된 운동 콘텐츠라든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스타트업답지 않게 옷을 이렇게 입고 온 이유가, 제가 사실은 이제 저 금융권에서 오래 좀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연구원에 갔다가 좀 제가 이제 금융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저의 경력은 셀사이드 그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바이사이드에서도 주로 전문 사모에서 그 생활을 했었고요. 어떤 그런 학교의 인연에 의해서 그 기조대 저희 연구 인력들하고 이렇게 좀 컨택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과거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전동부하식 근력운동기구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던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저희 그 핵심 연구 인력들이 보유한 그 기술은,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세계 최고의 고속응답 제어 성능 을 지닌 모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 모듈 같은 경우는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뭐 체육공단에서도 기반이 된 그 과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런 과제들에서 그 전동부하식 근력운동기구는 대부분이 다 뭐였냐면은 모터에 감속기라든지 가속기를 달고서 이거를 회로가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부분인데, 이러다 보니까 회로의 제어에서 발생되는 레이턴시 때문에 고객이 느꼈을 때 약간의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시는 선 쪽을 통해 가지고서 운동기구랑 연결을 하게 됨으로써 그 이질감을 최소한적으로 줄였고요. 당연히 모든 전동부하식 운동기구에서 선호하는 등속성 운동 가능하고요. 뭐 등장성이라든지 등정성 모두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그 이센트릭뿐만이 아니라 컨센트릭 운동까지 가능한 그런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매장에 배치된 장비들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두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달 만에 핀머신에 적용을 시켜서, 그러니까 핀머신에 있었던 기존의 그 새 원판 부분을 저희 모듈로 접목을 시킨 레그컬이랑 레그 프레스고요. 실제 지금 저희 매장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만 저희가 그러면은 파는 게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장비를 팔고 싶어도 장비를 제대로 운용할 줄 아는 트레이너분들이 많이 안 계시다면은 이 장비가 실제 고객에게 전달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타사 대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최고 운영 책임자를 총 책임으로 해서 실제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을 그 매장이 오픈하기 2달 전부터 채용을 해가지고 이 등속성 장비와 관련된, 그러니까 전동부하식 근력운동 장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운동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그 습득을 시키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이분들 같은 경우 아까 제가 그 피트니스 산업의 병폐 중에 하나가 그 트레이너분들의 고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이 그 프리랜서 피트니스 그 트레이너분들이 수업료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트니스 매장 입장에서는 뭐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여가 부담이 돼서 사실 그 직원들에 대한 고용을 안정화시킬 수 없던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저희 디지털 장비가 주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그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 저희는 교육을 통한 이런 직원 채용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발표를 조금 조정해 주시면은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연하게 그런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측정된 체육 측정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문진표를 통해서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당연하게 고객이 왔을 때 처음 시작부터 고객이 계속 운동을 진행함에 따라서 근력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부위별로 이력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실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그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일반인이 아닌 약간 이제 특수 목적으로 좀 나누긴 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슬개인대 통증이 있었는데 무릎에 대해서 그 부분을 실제 저희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에 뭐 프레스를 측정을 했을 때 어떻게 근력이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상완골두 골절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깨와 관련된 운동을 했을 때 어떻게 측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거는 결국 저희는 직영점 운영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피트니스 산업에 저희가 한번 검증을 시켜보고 싶은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이 매장 자체가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직영점 확장 및 향후에는 라인업이 다 확보가 된 이후에는 가맹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장을 확장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발표 기업인 주식회사 유니드 캐릭터 송민수 대표님을 네,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송민수 반갑습니다. 그 시작 전에 한 가지 좀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스포츠 사실 데모데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광고비가 비싼 스포츠 리그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겠어요? 어디요? 예, 맞습니다. 그 미국 미식 축구 NFL 리그가 가장 한 9조 원 가까이 되고요. 방영료가. 그다음에 그럼 2위 스포츠 빅리그가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기 심상희 스포츠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예, 그 인도 크리켓 프로 리그입니다. IPL 리그라고 하는데요. 무려 7조 7천억이고요. 예, 옛날에는 워런 버핏이 그 방영을 샀었고 올해도 더 작년보다 20% 올라서 전 세계 탑 2의 그 스포츠 빅리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애니메이션 회사고요. 근데 애니메이션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돈이 안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켓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만들게 됐고 크리켓을 가지고 4년 정도 지금 인도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딱딱한 프로그램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참고로 이게 크리켓 배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빨래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거의 한 반 정도 크기인데요. 그 2배 정도 크기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위로 올려서 치는 그런 형태로 가는 좀 무거운 배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애니메이션 회사인데 왜 스포츠 데모대에 나왔냐 이해하실 텐데 오늘 정말 저희가 왜 이걸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얀 걸 누르면 되나요? 예. 저희는 지금 23명 있고요. 지금 판교에 회사가 있고 작년에 시리즈 A를 클로징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41억 원 투자를 받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 매출이 불과 1억 원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투자사분들이 정말 인도 시장 비전을 믿고 정말 투자해 주셨고요. 그래서 열심히 콘텐츠도 만들고 지금 설명드린 크리켓 시뮬레이터도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시장에 자신감을 갖게 됐고요. 저는 뽀로로 원작사에서 6년 정도 캐릭터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저희 전문 그룹들이 이제 함께 하고 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회사 마찬가지로 원소스 멀티유즈 사업입니다. 애니메이션을 띄워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오늘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크리켓 시뮬레이터를 어떻게 인도 시장에 팔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멤버들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코닉스 있고 마지막은 삼성 에버랜드고, 저 뒤에 저희 본부장님 와 계신데 저 신선 본부장님이 사실은 지금 설명드릴 크리켓 시뮬레이터를 거의 본격적으로 개발 주도하셨고요. 스포츠 전문가고, 여러분 트램폴린 파크 바운스 아십니까? 우리나라 가장 큰 엑시트 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기획실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공간 사업 그리고 본인이 프로 스키 선수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포츠 전문가와 이제 캐릭터 전문가 만나서 지금 비즈니스를 함께 하고 있고,
보시겠지만 저희 인도 애니메이션 감독, 인도 마케터도 다 저희 멤버로 돼 있고요. 작년 12월에 인도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업을 그냥 태핑이 아니라 좀 목숨 걸고 하고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켓은 정말 인도에서 미친 좀 스포츠 같아요. 약간 종교 같기도 하고요.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고 정말 가난한 애나 정말 부자 동네 공통 보면 저렇게 정말 크리켓을 다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창업하고 저는 첫 아이템이 이거였고요. 크리켓 애니메이션에서 인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식당 가면 모습이세요. 그냥 우리나라 식당이고요. 식당 가면 사실 TV에 뭐가 나옵니까? 주로 YTN 뉴스 아니면 뭐 미운 우리 새끼인가요? 가슴아. 하여튼 그 무슨 그런 리얼 시트콤 그런 거 위주로 하는데, 정말 인도는 제가 4년 동안 지금 출장 한 15번 갔는데요. 정말 100% 모든 식당, 모든 맥주집에서 정말 크리켓 영상 보여줘요. 뉴스를 튼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진짜. 그래서 정말 놀라운 나라다. 이게 뭐 밤낮 연중할 거 없이 정말 크리켓을 이렇게 소비하는 나라, 정말 열광적인 나라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인구는 여러분 워낙 잘 아시겠는데 지금 중국이 1위인데요. 내년에 이제 바뀝니다. 유엔에서 발표를 했고 내년에 이제 인구 대국이 되는데, 근데 인구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소비력이 문제잖아요. 거지들이 14억 있으면 사실은 비즈니스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주목하는 건 사실 인도 중산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중산층, 그래서 소비력이 굉장히 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한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좀 자식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저희가 주목했던 게 1년에 2,700만 명이 태어나더라고요. 지금 한국은 사실은 26만 명 태어나거든요. 딱 100배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목해서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을 미국, 유럽이 아니라 인도 걸 만들게 됐고요. 더군다나 이제 교육률은 정말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훨씬 많이 쓰고 있는 나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시즌 1, 2를 크리켓팡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요. 2D 애니메이션인데 한 시즌에 12억씩 저희 투자받은 거에 거의 한 70%를 여기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V에 걸 수 있는 애니메이션 이미 2개가 있고요. 24억 투자해서.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여기 들어오기엔 좀 전에 인도의 워너브라더스하고 지금 미팅이 잡혔고요. 워너브라더스가 인도의 포고 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도에서 가장 큰 공중파 TV입니다. 사실은 시즌 1, 2가 거긴 방영되면 사실은 저희 사업도 굉장히 탄력 받을 거고요. 아마 우리나라 콘텐츠 중에 최초입니다. 뽀로로도 못 들어간 인도 공중파 시장에 저희 크리켓팡이 처음으로 좀 진출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인도뿐만 아니고요. 크리켓은 인도, 영국, 호주, 남아공,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는 다 지금 인기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인도 시작으로 저희가 이게 좀 상용화 되면은 호주, 영국 다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방송을 좀 저희가 시즌 1은 방송을 시작했고요. 이미 인도의 모치 채널, 그다음에 MBC에도 작년에 방송이 됐고 시즌 2도 내년 1월에 MBC 방송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크리켓팡 TV가 있는데 이것도 앱을 나중에 시청하셔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32만 명인데 80%가 인도 방문자입니다. 인도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는 상황이고, 출판도 인도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 교육 앱도 이렇게 론칭했는데, 그다음에 인도에서 제일 큰 테마파크입니다. 이미지카 안에 11월에 저희 극장이 생깁니다. 크리켓팡 4D 라이딩 극장이 생기고요. 아마 이것도 뉴스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저도 개인적으로 뜻깊은 제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시뮬레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시뮬레이터기가 들어간 저희 스포츠 퀴즈 카페를 지금 인도 벵갈루루에 1호점을 만들라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300평 규모로. 근데 저희가 이 사업 제안서를 벵갈루 유명한 쇼핑몰들이 있는데요. 제안을 하니까 지금 서로 입점하라고 정말 그래서 비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암대로 주주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뮬레이터는 특히 인도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용 시뮬레이터는 있는데 그냥 재미없는 공만 나오고, 근데 저희는 공을 치면 저렇게 화면에 저희가 만든 애니메이션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재밌는 이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이 시뮬레이터는 지금 처음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오리온몰 제안했는데 지금 저희 보고 키즈 카페 들어오라는 지금 얘기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공을 세워놓고 치면은 화면에 맞으면 인터랙션이 되는 그런 형태고요. 참고로 제 딸입니다. 막내 딸이 직접 테스터로 했는데 너무 좋아해서.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오늘이 근데 이틀 전에 제가 인도 출장 갔다 왔고요. 일주일 전 사진입니다. 인도 현지에 시뮬레이터를 처음으로 지금 선보인 거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애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자분, 성인 남자들 정말 미친 듯이 합니다. 정말 현지에서 아마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지금 학교에 한 200~300군데 납품하는 뭐 컴퓨터 납품하고 이런 업자들이지만 5군데 붙었고요. 자기들이 이거 배급해 보고 싶다. 그래서 대당 가격 결정해서 하는데 저희가 대당 한 500만 원 정도 미니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뭐 200군데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세일즈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5번째 발표 기업은 주식회사 파라스타 엔터테인먼트의 차혜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장애 전문 엔터테인먼트 파라스타 엔터테인먼트고요. 저는 대표 맡고 있는 차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장애계 SM 하이브를 꿈꾸고 있는 장애 전문 회사인데요. 아티스트 30명이 모두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패럴림피언이고 그리고 저희의 BM 중에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BM이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스포츠업 데모데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 세계의 장애 인구가 약 15%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TV나 라디오를 틀었을 때 그 정도 비중으로 장애인 분들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디어와 장애인 아티스트 사이에 접점이 없기 때문인데요. 미디어와 광고주에서는 장애인 모델을 쓰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막상 찾아보려고 해도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장애인 모델이나 배우 같은 경우에는 손을 들고 기다리지만 막상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만 일이 들어오고 있어서 열정페이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국민은행 CF를 제시를 받았던 저희 아티스트 중 한 명은 최초로 50만 원의 단역페이를 제시를 받았는데 이 가격에 의구심을 느꼈고 소속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전화 한 통화를 했더니 바로 금액이 150만 원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250만 원 선에서 아티스트를 마케팅하고 있고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의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저희 회사가 앞으로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솔루션은 미디어와 장애인 아티스트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이건 다른 일반 엔터사들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같은 장애 전문 엔터 회사가 국내에 있을까요? 전혀 있지 않고 저희가 유일무이합니다.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 비영리 재단이거나 아니면 대중문화예술이 아닌 순수예술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엔터가 아니라 에이전시 측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는 이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도 벤치마킹을 한 500명의 장애 모델을 소속하고 있는 제베데 매니지먼트인데요. 이분들이 활동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2021년도 한 해에 16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고객 목록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 회사보다도 종합 멘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전시인 이 제베데 매니지먼트보다 비즈니스 모델상으로는 한 단계 더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장애 아티스트를 데리고 3가지 BM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장애인 스타를 육성하고 미디어 출연 연결해드리는 매니지먼트고 두 번째는 콘텐츠 제작, 세 번째는 이벤트입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이미 보시는 것처럼 광고, 방송, 영화, 출연, 출간 등 아티스트들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출연료가 예전에보다 훨씬 더 높아졌는데 이렇게 가격을 현실화하고 이분들의 출연료를 7대3으로 나누면서 아티스트가 30%의 수수료를 받아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BM은 콘텐츠 제작인데요. 저희는 대한장애인체육회나 평창기념재단과 같이 스포츠와 관련된 기관들에서 많은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애 스포츠와 선수를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고 JTBC 골프앤스포츠에 방영을 해드렸고 클래스 60 같이 국가대표 올림피언과 패럴림피언을 소개하는 영상 그리고 체육 지도안들도 만들어서 납품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저희의 영상과 기획력을 인정받아 외부 일반 기관에서도 브랜디드 광고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 아티스트들을 출연시켰습니다. 또 저희 자사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 의뢰를 받거나 자체 기획을 하는 경우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해서 강화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섭외단에서 출연하는 분들을 저희 소속 아티스트로 섭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BM인 매니지먼트 BM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요. 유통을 할 때도 파라스타 채널 저희 자사 채널이나 아티스트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번 더 홍보를 하면서 아티스트들도 홍보가 되고 회사도 홍보가 되는 매니지먼트 BM이 강화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기획을 한 경우에는 콘텐츠 판매를 다시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IP 비즈니스도 계속해서 강화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이벤트인데요. 저희에게 의뢰하는 이벤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를 할 때
대중들이 혹은 장애 당사자분들이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확신이 일반 대행사들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했던 가장 최근의 큰 행사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했던 With the 15이라는 글로벌 장애인식 캠페인인데 유엔과 IOC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이었고 이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국내에서 런칭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롯데타워 같은 경우에도 이날 그 15개 랜드마크 점등 행사에 참여를 해주었고요. 남산타워, 동호대교 등등 이제 다양한 곳이 4월 20일 날 보라색으로 물들었었는데 그 행사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벤트 역량을 강화한 다음에 저희가 첫 번째로 낸 저희 자체 이벤트는 믹스볼 페스티벌입니다. 이건 한 달 전에 있었는데 휠체어 농구 페스티벌이라는 굉장히 새로운 ESG 페스티벌이고요. 국가대표와 창원 LG 세이커스 등 프로농구단과 아나운서팀 등이 함께 시범 경기를 하고 오신 분들이 휠체어 농구를 되게 재밌게 경험하고 가셨습니다. 이때 300명 이상이 참여 인원으로 있었고 CJ제일제당 등 14개 대기업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 행사 하나로 3시간짜리 행사에 무려 180여 개의 매체가 저희의 이 행사를 보도하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확인하면서 저희는 대기업에는 이런 휠체어 농구나 ESG에 관련된 니즈가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해서 그 이후에 기업형 페스티벌로 신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는 30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 스포츠단을 의무적으로 거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장애 스포츠단에 대한 내부 스킨십이나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사내체육대회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행사가 조금 루즈하다, 새로움이 없다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의 믹스볼 페스티벌이라고 봤고요. ESG 경영 철학을 내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툴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대기업이 평균 1억 5천 정도의 사내 체육 행사 비용을 태우고 있어서 이걸 30개 회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00대 대기업으로까지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어필드리고 싶은데요. SK 광고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1,000만 원으로 저희 유병훈 선수를 캐스팅했던 반면 2016년도에는 무려 1억 원으로 출연료가 상승했고 해외는 더 그렇습니다. 미국 기업은 장애 포용적인 광고, 장애인이 등장하는 광고에 무려 연간 811억 원을 사용하고 있고요. 전 세계 장애 인구는 15% 연간 지출액이 무려 9,450조라는 큰 시장입니다. 미디어는 국내에서 우리들의 블루스와 이상한 변호사를 통해서 장애가 얼마나 화제성 있는 콘텐츠인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생각하고 미디어는 외국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장애인 배우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이유를 끝으로 설명드릴 텐데 저희 파라스타 엔터는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제가 9년차 아나운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SBS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FC 아나콘다로 출전을 하고 있어서 미디어와 현장의 목소리는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계속 전해드릴 수 있고요. 또 저희 베이스는 체육 쪽인데 서울대학교에서 체육 교육을 전공으로 학사와 박사를 했고 대한체육회 홍보미디어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화 쪽 그리고 엔터 쪽 특수체육계 가장 훌륭한 최고 전문가들로 핵심 인력이 이사진과 고문진이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백오피스로는 든든한 스태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의 성장 그래프인데요. 2021년 하반기에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느라 외부 업무를 보지 못했던 딱 한 분기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모든 지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신사업으로는 저희 매니지먼트는 국내 시장보다 아무래도 영국과 미국 같은 복지국가가 훨씬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에 해외 지사를 설립을 함으로써 린스타트를 하고 싶고 IP 비즈니스 쪽에서는 요즘 엔터 시장이 공통적으로 메타버스와 버추얼 인플루언서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어서 장애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자체 기획 중에 있고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열심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스볼 페스티벌도 아시아 지역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영업 역량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네, 장애인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은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저희는 미디어와 스포츠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장애인식 개선과 함과 동시에 국내 그리고 지상에는 아직까지 없는 장애 대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번째 발표 기업인 주식회사 퍼포먼스의 서정은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주식회사 퍼포먼스의 서정은 대표입니다. 저희 퍼포먼스는 스포츠 전문가와 함께하는 스포츠 전문 쇼핑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비즈니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포츠 용품 시장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도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러닝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트랙이라든지 로드가 아닌 트레일 러닝을 저희가 좀 해보고 싶어서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상품을 디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무신사라든지 쿠팡 같은 사이트들을 저희가 가봤는데요.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접지력이라든지 착화감 같은 전문적인 정보는 알 수 없고 기능성 위주의 스포츠 아이템을 패션 아이템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리뷰를 찾아보려고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허위 과장 광고만 남아 있을 뿐 절대적으로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퍼포먼스는 스포츠 전문 플랫폼을 만들고 스포츠 전문가들을 이쪽 생태계로 참여시켜서 스포츠 특화 기능을 가진 스포츠 전문 플랫폼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는 스포츠에 특화된 카테고리, 예를 들어서 러닝이면 러닝, 피트니스면 피트니스, 요가면 요가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품을 솔팅하고 강력한 상품 검색 필터를 보유를 하고 있으며 국가대표 선수 등 스포츠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선수들이 스포츠 제품과 분석을 리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단순하게 된 5점 별점 평가 체제가 아니라 운동화라면 착화감, 접지력, 쿠셔닝과 같은 다양하고 세부적인 고객 평가 항목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품과 경험을 함께 경험하는 퍼포먼스 프로그램 또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스포츠 시장은 굉장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온라인 쇼핑 시장 증가율만 하더라도 30%에 달하고 있고 생활체육 참여율은 66%, 스포츠 레저 용품 시장 증가율은 이에 같이 37%나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퍼포먼스가 저희 초기에 런칭하는 4개의 카테고리는 약 13조 원에 달하며 스포츠 용품 시장은 74조 원, 온라인 쇼핑 연간 거래액은 161조 원으로 아주 매력적인 시장 규모의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1차적으로 진입을 합니다. 이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팬덤이 있습니다. 수강생이든 온라인이든 보유하고 있는 팬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PPL 마케팅이 진행이 가능하고 또한 이들과 오프라인 프로그램 마케팅을 활동을 같이 하면서 생성되는 콘텐츠를 가지고 SNS에서 저희가 노출을 하여 A/B 테스트 등 다양한 광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포먼스의 기본 수익 모델은 위탁 판매가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하지만 위탁을 넘어서 누적 판매 데이터가 쌓인다면은 50% 이상의 마진을 얻을 수 있는 직매입 구조로 수익 모델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브랜드사와 프로 선수들과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퍼포먼스의 차별점은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과 다르게 제품과 경험을 패키지화하여서 판매하는 기획전을 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가 가능한 이유는 저희는 퍼포먼스 프로라는 국가대표 출신 집단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박지성 선수랑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축구를 할 수 있다면 운동화를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축구화를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저희는 선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예시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현황은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언더아머라든지 다양한 국내외 브랜드가 이미 2,000여 개 상품이 등록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5,000여 개 상품이 추가로 등록 예정에 있고 200여 개 브랜드가 또 추가로 입점 계획에 있습니다. 퍼포먼스 또 리뷰 컨텐츠도 현재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행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마케팅을 2차, 3차 용도로 활용을 하고 SEO 마케팅으로 활용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MVP 세일즈 테스트입니다. 프로들의 SNS 레퍼럴 코드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 판매를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기록을 하여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도 MVP 테스트를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광고 없이 2시간에서 3시간 만에 모두 완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저희 퍼포먼스 프로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장호준 선수라든지 김구경 선수, 하재영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국가대표, 우리나라를 대표한 육상 프로 선수들입니다. 이러한 국가대표 출신 등 검증된 70여 명의 선수들이 저희 퍼포먼스와 함께 모든 컨텐츠와 리뷰 작업, 브랜딩 작업을 함께 도와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김구경 선수는 우리나라 100m 신기록 보유자이기도 합니다. 김구경 선수는 저희와 MCM 및 매니지먼트를 단독 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김구경 선수를 통해서 퍼포먼스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들을 광고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퍼포먼스에 대한 브랜딩 작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그램과 필름에 대한 예시인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퍼포먼스 팀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이사인 저 같은 경우는 18년간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이커머스 및 서비스 브랜드들을 10여 개를 운영하고 매각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세종대에서 일반 대학원에서 이제 경영학을 박사까지 공부를 하였고요. 특히나 대한민국 1세대 스트릿 브랜드인 얼리미트를 창업해서 효과적으로 매각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또한 저희 이사님이라든지 각 부분의 팀장님들 또한 거의 10년이 돼 있는 정말 이 업종의 프로페셔널한 인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성장 전략입니다. 일단은 퍼포먼스를 올해 오픈을 시작으로 카테고리 및 확장 및 서비스를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가 초기에 오픈하는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아웃도어 같은 시장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식품 영양제까지 관련 카테고리로 상품을 높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직매입 구조를 도입을 해서 매출을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이때부터는 아마 자체 물류 창고가 필요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프로 선수들과 함께 PB 브랜드 제조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또한 이러한 수익률 극대화를 통해서 글로벌 서비스 진출 또 더 나아가서는 오토 모델로 저희가 진입을 해서 구독 모델로 고객들을 락인시키는 것이 저희의 최종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국내 최초의 스포츠 전문 쇼핑 플랫폼으로 포지셔닝 시키는 것이 현재 저희 목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내 최초를 넘어 최고의 스포츠 전문 쇼핑 플랫폼,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전문 쇼핑 플랫폼으로 저희가 포지셔닝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이제 2.0 버전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마케팅적인 요소를 조금 더 후킹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레플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정규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그 후킹할 수 있는 마케팅 요소를 갖고 있고 3.0 버전부터는 O2O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 초석을 갖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 2022년 올해 안에 MVP 모델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아까 다른 팀에서도 발표했던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모터 기술이 아니라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활용해서 현재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저희 퍼포먼스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고요. 저희 퍼포먼스의 사명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건강하고 가치 있게 변화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마지막 발표인데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그리고 주식회사 윕스가 수행하는 2022 스포츠산업 상업활성화 프로그램 스포츠업 데모데이 결선과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